자, 봅시다. 어, 자, 우리 이제 1단원은 이제 끝났고요. 근데 이제 1단원이 뭐냐면 누적된 학교가 있고 누적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동성은 아마도 누적일 거야. 그 다음에 니네 학교는 누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이제 1단원은 계속해서 여기 보면 선생님 카페 동영상이 있으니까 1단원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면서 복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말고사 대비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면서 대비를 하는 거야.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잖아. 그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대비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1단원은 계속 누적이 되는 학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비할 때 시간적 그런 여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자, 2단원이 이제 기말고사 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도 많이 있으나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헷갈립니다. 1단원은 어려웠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단원은 헷갈려. 헷갈리는데 몇 가지 외워야 될 내용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원자의 세계라는 건데, 자,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냐면, 첫 번째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배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원자의 구조에서는 간단한 보의 원자 모형이 뭐냐, 이 원자 모형에 관한 얘기를 배운다면, 두 번째는 현대 원자 모형. 지금 현재 원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원자가. 그러니까 그 모형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내용은 주기율을 배우고요. 주기율과 그다음 주기성.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서부터 잠깐 보던데, 이제 원자라는 것은 뭐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지, 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핵 안에는 양성제, 중성제가 있다. 근데 화학원에서는 뭐를 이용하냐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자에 관한 얘기 보도록 합니다. 이 전자는요, 전자는 어떻게 발견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맨 처음 전자라는 애가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입자를 어떻게 발견했겠어. 그런데 지금 그 연도를 보면 1897년도에 이제 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897년도면 그 물리에서는 전기하고 자기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야. 그래가지고 자, 이와 같이 고압의 전압을 걸어 주니까 고압이에요, 고압. 자, 고압의 전압을 주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빛 같은 것들이 나오더래. 알았지? 뭐 빛 같은 거 나온다. 그래서 이 요거를 갖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 뭐 그로우 방정이라 그래가지고 음극에서 나온다고 해서 음극선이라고 했어. 음극선이라 그랬는데 이게 여기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정체를 몰랐어요, 정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상태가 네 번째 상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다.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했죠. 이 빛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빛이라고 하게 되고 죽어버려요. 헤르츠는 27살인가에 요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톰슨이에요. 톰슨. 이 톰슨이 헤르츠의 실험을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을 갖다가 진공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결과 휘어지더라. 전기장이나 자기장에서 특히나 어디로 휘었냐면 여기다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금속판을 놔뒀는데 금속판이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휘었냐면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에 휜 거죠. 두 번째, 그림자가 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지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 이제 바람개비를 설치해 놓고, 알았지? 바람개비를 설치해 놓고 이 바람개비를 냅뒀으면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분명히 뭔데? 진공인데 돌아가요. 자, 이 세 가지 결론을 통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휘어진대. 자, 휘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고 그랬죠? 플러스 극쪽으로. 그럼 얘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빛하고 다른 거죠. 빛은 전기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빛은 직진을 하거든요. 근데 휘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고요. 그림자가 지더래요. 그림자가 진다는 것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람개비가 되게 중요해. 자,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가 도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를 갖다 후 불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왜냐하면 공기 분자가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려요. 그럼 공기 분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공기 분자가 날개를 때리면 그 날개를 때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음극선도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질량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바람개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론값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전자를 발견합니다. 알겠죠? 전자를 발견한다. 그래서 톰슨의 응극성 실험을 통해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이 애가 이제 굉장히 그 작은 입자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걸 밀입자라 그래요. 아주 작은 입자. 알았지?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작은 입자를 발견한 게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제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 뭐라고 제안하냐면 톰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공간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푸딩 속의 건포도 모양으로
박혀 있대요. 이런 식으로. 막 박혀 있대요. 그럼 질량을 가진 입자가 빽빽하게 박혀 있으니까 원자가 이제 질량을 띠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푸딩 모형이라 그래요. 하지만 뭐 지금은 뭐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전자라는 입자가 발견이 될 때 그 전에 발견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뭐가 발견됐냐면 그 전에는 이제 1886년도니까 이게 이제 볼트슈타인에 의해서 양극선 실험을 해요. 양극선은 아까지 봤던 음극선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했더니만 뭔가가 나오더래요.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빛을 나타내 주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플러스 극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양극선이라고 해요. 알겠지? 양극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문 닫아. 그래서 얘는 뭐를 발견한다? 양성자를 발견한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발견하고요. 플러스 띄고 있는 양성자 발견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1911년도 한 10년 이상이 지나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사선. 방사선 하면 뭐 아는 거 뭐 있지? X선 방사선이에요. 오래 세이브는 큰일 나잖아. 그 다음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어요. 이 감마선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빛이야. 근데 왜 알파, 베타, 감마라 했냐면 얘들 정체를 몰랐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지금은 알아요. 이 알파선은 지금 안다 그랬죠? 뭐냐면 이 정체가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이야. 그런데 그 당시 몰랐다고. 그러니까 알파라고 했지. 알았으면 그냥 알파라 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알파선이 있는데 이 알파선이 뭐라는 건 알았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 알았죠. 그래서 이게 라듐이라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부터 알파선이 나가는 거예요. 시시 나와 시시. 자, 그 가는 길목에다가 굉장히 얇은 금속박을 갖다 놔요. 이게 어떤 거냐? 금 있죠? 금박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금박을 설치한 이유는 금박이 가장 얇게 필 수가 있어. 제일 무른 금속이잖아. 알았지? 가장 무른 금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이에요. 그러면 이 금은 말이야. 금을 이렇게 아주 살살살살살살살 오랫동안 두들겨서 얇게 핀 거야. 세게 두들기면 구멍이 나니까 이 실험을 못해. 그러니까 얇게 살살 핀 거죠. 누가? 러더포드가? 아니야. 제자가 체득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뒤지게 고생했죠. 나중에 스승만 와서 실험을 달랑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 그지? 자, 그래가지고 금박을 갖다 얇게 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원자층이 몇 개 층 정도로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얇게 핀 거예요. 그래야지 알파선을 싹 쏘았다고. 쏘았는데 여기 이 형광 물질이 뭐냐면 이게 검출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검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된다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기도 띡 이런 식으로 이제 검출이 된 거죠.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걸 산란이라 그래. 산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 첫 번째. 대부분은 통과했다. 슝슝 나갔으니까 대부분은 통과죠. 자, 두 번째.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자, 대부분이 통과했는데 극히 일부분이 산란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대부분이 통과했을까?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인 거예요. 텅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빈 공간.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거는 요 가운데 뭔가 있는 거죠. 가운데 뭔가 있어가지고 쉥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와서 튀어나가기도 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오다가 쉥 하고 여기에 찍혔고 튀어나가서 여기도 찍힌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는 요 사실을 통해서 뭘 발견해?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하는데 이 원자핵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어느 정도라 그러냐면 이런 거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운동장이 있다고 하자. 그럼 잠실 운동장이 있다고 하면 잠실 운동장에 이게 원자라는 거고 원자. 따뜻해지니까 졸립지? 학원은 졸라 추워야 돼. 그래야 안 졸아. 근데 너무 추우면 졸다. 겨울에 보면 춥고 배고프잖아. 그지지 그지. 자, 매우 작다. 알았어요. 매우 작은 게 원자핵이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이 원자라고 보면은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모래알 정도가 핵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무슨 전기를 뜨냐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뜬다. 세 번째, 무겁고 단단하다. 자, 무겁대요. 만약에 가벼우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와서 밀고 나가버리겠지. 그 다음엔 무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물러요, 핵이. 그럼 알파 입자가 와서 박혀버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겁고 단단하다.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어떠한 모형을 제안하냐면 완전히 이렇게 돼 있대.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과 이 플러스 띄고 있는 원자핵이죠. 그 다음에 삥 둘러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행성 모형이에요. 행성 모형 알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쭉 있는 거 있잖아. 그게 행성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더포드는 두 가지를 이제 실수를 해요. 먼저 얘들이 뭐 한다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다 했어. 돌아다닌다. 이 돌아다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기를 띠는 입자가 돌면 돌다 여기 부딪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는 양성자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양성자가 안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양성자 간의 반발을 어떤 애가 감소시키니? 전자가 감소시킨다고 얘기하죠. 야, 그럼 여기 플러스도 있고 전자도 있으면 반발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원자 모형을 누가 이제 수정을 하냐면 아까 그 금박을 만든 사람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그 사람이 제자라 그랬죠? 그 제자가 중성자를 발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제자는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구조가 밝혀진 거예요. 어떤 구조가 밝혀지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그럼 원자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 거지. 자,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도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다. 주변에 전자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핵과 그다음엔 전자와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표시할 때는 다 알죠? 헬륨이다. 그럼 헬륨이다. 그러면 2, 4. 자, 2를 뭐라 그럽니까? 원자 번호. 그렇죠. 4라 그러면 질량수. 이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예요.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뭐와 같다? 전자 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해놓은 거야. 플러스 중성자. 합해놓은 게 질량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전하량은 전하량은요. 얼마만큼의 값을 갖는다는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전하비를 보게 되면 전하비를 보게 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뭐야? 똑같은 얘기지 상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1대1이야. 근데 전하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수가 동일해야지만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질량비. 실제로 질량은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요. 아주 살짝 무거워. 하지만 1대1이라고 봐요. 1대1로 보고 얘는 1839분의 1. 그냥 뭐로 무시하냐면 0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던가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던가 모자르든가 관계없이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원자의 종류, 원자의 구조 괜찮죠? 네, 원자 번호 표시하고 질량수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경우 얘는 1번이고 질량수가 1이죠.
자, 그 다음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니까 1번의 질량수 2죠. 얘는 1번의 질량수 3입니다. 근데 모두가 뭐에 해당해? 수소인 거야. 왜? 1번이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보니까는 질량이 다르죠. 그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원소를 뭐라고 하면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에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을 나타내 주는 걸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뭐 다양하게 얘기하죠. 와, 화학성 성질을 갖고 물리성이 다르다 얘기하지만 결국 뭐야? 예,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요,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탄소가 있어. 6번이야. 근데 질량수가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동위 원소지. 뭐. 알겠지?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염소 있어요. 염소. 이게 17번이거든. 근데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질량수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얘네들의 원자량을 따지는 건 평균 원자량을 따집니다. 질량수를 따지지 않아. 평균 원자량.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자, 질량수에다가 비율을 곱한 값을 다 합하면 돼. 시그마가 뭘 뜻하는지 알지? 합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봐봐. 이제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염소 같은 경우는 얘가 75%, 얘는 25%.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따지면은 35짜리가 있는데 75%는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엔 37짜리가 있어. 4분의 1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35.5가 나오게 되고 이 35.5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분위기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염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가 있어요. Cl2. 자, Cl2는 이원자 분자야. 그지? 그럼 이제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두 놈에 의해서 35하고 37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Cl2라는 분자량은 70도 있을 것이고 72도 있을 것이고 72에다가 74까지. 자, 그럼 분자량은 총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세 가지. 알았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70으로 존재하는 분자가 자연계의 몇 퍼센트냐를 따질 때는 얘들아 봐봐. 지금 35짜리의 비율이 4분의 3이었죠? 이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3이고 4분의 1이고. 이 비율들을 곱해주면 돼. 알았지? 그러면 70짜리가 있어요. 그럼 비율이 얼마예요? 4분의
아니, 4분이 아니라 16분의 9가 되죠. 4분의 3하고 4분의 3하고 곱하면 16분의 9잖아요. 그 다음 얘는 16분의 3이죠. 72짜리는 16분의 또 3이죠. 72짜리는. 그럼 72짜리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 비율이 16분의 6이 되는 거야. 74짜리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곱한 값이 이 비율이에요. 자, 비율이 곱한 게 이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돼. 영민아 자지 말고. 그러면은 염소의 분자량을 70, 72, 74 어느 하나도 딱 염소의 분자량 얘기 못하는 거지. 왜? 동위원소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뭘 구한다? 평균 분자량을 구한다. 야, 요거하고 좀 쉽게 졸지 마. 선생님이 수업에 항상 진심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담만 안 해요. 좀 졸릴 수 있어. 야, 돈 주고 와서 배웠으면 정확히 배우고 와야지. 아니, 왜 남의 사생활을 갖다 자꾸 물어봐. 학생들 사생활 수업하다가. 난 그런 거지는 않아요. 밥 먹었니? 그 정도. 날씨가 덥지? 이 정도. 아버지 뭐 하시니? 안 궁금합니다. 맞지? 무말약에서 쓸데없는 거 얘기 안 하면 졸아. 자, 평균 분자량.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평균 원자량의 합이야. 이렇게도 구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구해. 어떻게 보냐면 자, 70짜리가 얼마 있니? 16분의 9만큼 있고 72짜리는 16분의 6만큼 있고요. 74짜리는 16분의 1만큼 있어요. 이걸 전부 다 곱해서 더해주는 거다.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 71 나오지. 여기 우리 구했잖아, 평균 원자량. 그럼 요거의 2배가 되는 게 평균 분자량이 되겠지. 뭐.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야. 평균 원자량을 더하든가 아니면 위에 70짜리, 72짜리, 그 다음에 74짜리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서 더하든가.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로 해서 나오냐면 전부 다 문자로 해서 시험이 나와. 이런 거지. A, B, C. A, B, C로 나온다고. 그럼 원자량 얼마가 되겠니? A니까 2분의 A가 될 것이고. 37짜리는 이게 아까 C였지. 그럼 2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동위원소가 숫자로 나오면 좋을 텐데 숫자로 안 나오고요. 문자로 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적용해 가야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까지 봤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쉬세요. 쉬면서 문제 좀 풀어봐. 별로 안 어려워. 지금 배웠던 내용만 잘 알면 돼. 아...
어려워. 어려워 조금. 왜 어려울 것 같아? 문자로 나와서. 응? 아까처럼 이제 숫자로 나오면 쉬운데 문자로 나와서 어려운 거야. 좀 쉬었어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까? 자, 요번에 기말고사는 아마도 동위원소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존재 비율이 퍼센트잖아. 이게 100분이니까 A%, 자, A%이긴 하지만 비율은 얼마야? 100분의 A야. 아까 뭐 4분의 3, 4분의 1처럼. 그러면 이제 B%는 뭐겠어? 100분의 B겠지. 그 다음에 C%는 100분의 C가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A, B, C를 다 더하면은 100%라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A가 더 많대요. 근데 플로리는 뭐만 존재하냐면 질량수가 19짜리만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평균 원자량이죠. 수소의 평균 원자량. 원자량은 자, 1짜리가 얼마 있냐면 100분의 A라고 해야지. A를 곱하면 안 돼. 100분의 A 더하기 2짜리는 100분의 B 3짜리는 100분의 C만큼 있는 거야. 얘를 갖다가 전부 다 100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되는 거죠. 이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해요. 기억? 그래서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알겠어요? 자, 니은. 니은은 분자량이 5인 애들. 분자량이고. 그럼 이제 봐봐. 좀 먼저 H2니까 1, 2, 3. 1, 2, 3. 그러면 분자량 2죠. H2의 분자량이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도 있고 4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고 여기 6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먼저 5짜리 이거도 5고 이거도 5다. 근데 아까 비율이 얼마였냐면 3은 비율이 100분의 C였어요. 2짜리는 100분의 B였죠? 100분의 B에다가 3짜리가 100분의 C.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5짜리의 비율은 곱하라 그랬지. 100분의 C에다 곱하기 100분의 B를 해주지. 5짜리는 또 100분의 B에다 곱하기 100분의 C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같은 값이잖아. 이게 같은 값이잖아. 알았지? 이게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을 갖다 뭐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2 곱하기 100분의 B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C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6짜리. 여기 있죠? 6짜리는 100분의 C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C를 해주면 돼요. 3, 3이 만나서 6이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C. 알겠지? 그래.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줄게. 100분의 C 지워지고 부모 분자에서 100도 지워지고 다 지워지지? 그지?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가 남냐면 B 곱하기 C분의 B 이렇게 남나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B가 C보다 크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지? 그럼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응? 1보다 큰 값. 그러면은 2보다 얘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보다 크다가 맞아요. 이렇게 문자로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지. 그죠? 그다음 디귿 보기. 자, 디귿 보기는 니은 보기를 활용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1몰의 수소가 있는데 H2의 분자량이 3인애가 있어요. 알겠지? 그럼 3인애가 이제 그 중성자수를 뜻합니다. 그럼 3인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얘네 비가 어떻게 3인의 비가 어떻게 되니? 3인의 비율. 이게 100분의 A거든. 이게 100분의 A. 일단 B부터 얘기해봐. 3짜리의 B. 비율. 2 곱하기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 그지? 그럼 1몰 안에 있는 애는 1몰이 이제 전부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H2 중에는. 분자량이 3인의 비율만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1몰 안에 비율은 2 곱하기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만큼 있을 거예요. 이게 비율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중성자수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질량수가 3짜리의 중성자수 몇 개니?
왜 두 개야? 한 개 아니야? 한 개? 한 개잖아. 왜냐면 질량수가 2짜리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질량수가 1짜리는 양성자만 하나 있는 거니까. 질량수가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 3짜리에는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곱하기 1. HF 분자 중 분자량이 20이네. 그럼 봐봐. 얘가 19거든. 그럼 원자량이 1짜리. 19에다가 1만큼. 그러면 1몰의 HF 중에 여기 원자량이 1인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는 결국 동위원수의 비율만큼이겠지. 100분의 A만큼. 1몰 중에 100분의 A만 HF 중 분자량이 20짜리란 뜻이야. 알았어? 그럼 1몰이 있으면 100분의 A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중성자 수만 따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수소에는 중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에는. 없어요, 없어요. 알았지?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어. 그럼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만 중성자가 있죠. 그럼 플로린에 중성자 몇 개 있어요? 어? 10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 해주면 돼. 자, 이거 계산하라고. 계산해봐. 지워지고 지워지고. 2 지워지고 5 남고. 얼마 나와요? 500분의 B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500분의 B에다가 맞는 얘기겠죠? 이 문제 이해됩니까? 응?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거의 킬로 문항이에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1단원만 킬로 문항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2단원도 있어. 그게 동위원수 문제. 어려워요. 거기에 반해서 6월 모평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들이 동위원수가 어렵게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렵게 나오겠죠. 학교 시험에서도 동위원소가 킬러 문항이 될 거야. 그럼 뻔하지. 기말고사는 동위원소하고 화학 반응식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 어려운 문항. 특히 네 동성고는 문제가 어렵게 내니까 당연히 내겠지. 자, 요거 한번 해봐.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배운 거잖아. 해보세요.
풀려요, 조금? 자, 기억부터. 기억이 뭐라 물어봤냐면, 이제 W가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여기서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B가 큰 거야. 원자번호는 같아, 안 같아? 그래요? 원자번호가? 같아요. 동위원소니까. 알았지? 원자번호는 같아.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거야. 그렇다면 이 W는 자, 동위원소가 A자리가 있어. 질량수가. 그럼 얘는 여기다 비율을 곱해. 100분의 19.9니까 0.199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0.802를 곱하면 돼. 원자량이니까 라지 A, 라지 B. 그럼 이게 W입니다. 그래서 기억 그래서 맞아요. 요번에는 중성자 수가 있어요. 중성자 수가 요놈과 요놈에서 어느 게 더 크냔 말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그럼 뭐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지, B자리가. 질량수 B자리 중성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틀렸죠. 그다음 예. 어차피 양성자, 그러니까 X가 질량수가 A자리의 양성자 수나 B자리의 양성자 수나 원자 한 개당 양성자 수는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런 거지. 1g의 XA의 몰수 분의 1g의 X B자리의 몰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2를 A로 나눠주고 2를 B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되잖아. 몰수니까. 어차피 양성자 수는 원자 하나당 양성자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의 몰수의 B가 결국 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은 B분의 아니다. A분의 B. A분의 B가 되죠? A분의 B인데 B가 크대요, A가 크대요? B가 크대요, A가 크대요? B가 크대요. 그럼 B가 크고 A가 작아. 그럼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보다 크다가 맞아, 틀려? 맞아요. 이제 화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문장들이 뭐를 의미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문장의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1g 안에 있는 전체 양성자 수는 뭘 뜻하냐?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러면 A자리의 질량수를 가진 X의 몰수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왜냐면 양성자 수는 하나당 원자 하나당 양성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죠. 기억 디귿. 답은 5번입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워. 알았어. 근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 문제집, 뭐 예를 들어 왜 O2가 이제 문제잖아. 거기에는 풀만합니다. 동의원수 문제. 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이 시간까지 예제 한번 풀어보고요. 안 풀리면 그냥 못 풀고 와도 돼. 알았지? 그런데 O2 있다 그랬지? O2가 있으면 일단 선생님 교재 내용하고 선생님 내용하고는 비슷하니까
따로 내용은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번 읽을 시간이 있다면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요 3점까지 49페이지까지 숙제예요. 노트 가져와야 되겠다, 그지? 너 있어 집에? 자, 4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49페이지가 내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아마도 이론은 다 나갈 거야. 이론은 다 나가고 교재 문제까지는 확인할 텐데 또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맨 마지막 주는 그러니까 5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8회 수업이 다 끝나니까 맨 마지막 주인 28, 29는 잠시 쉬어요. 한 주는. 그렇게 아마 계획서 갔을 거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 영민이 니네 학교 선생님 수업 들어가잖아. 니네 학교 선생님 수업 들어간다고. 니네 학교 수업. 너 신청했어? 아직.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아마 중복이 될 거야. 첫 번 앞에 2단원은. 알았지? 2단원 중복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좀 들어가거든요. 차원이 다른 선생님이야, 자식아. 자,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했어요.